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입원해서 항생제를 혈관으로 계속 맞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목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감자 같은 걸 먹으면서 말을 하면 이렇게 우물우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자를 먹으면서 말하는 소리, 머플드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후두개염은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입니다. 요즘 가을 환절기라 목이 칼칼하고 침 삼킬 때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목 스프레이 뿌려도 왜 효과가 없을까요? 약국에서 산 목감기약을 3일째 먹는데도 왜 잘 낫지 않을까요? 목이 아픈데 코로나 검사는 음성이래요. 그럼 뭘까요? 실제로 목 스프레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8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세균성 인두염이거나 편도염인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목에 하얀 이런 삼출물 같은 것들이 보이거나 바깥 목에 멍울이 만져진다면 세균 감염에 의한 인두염 혹은 편도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냥 목감기약만 먹으면서 버티다가 편도 주변으로 고름집이 차는 편도 주위 농량으로 악화되어서 응급실을 가시게 되거나 입원 치료를 받게 되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목감기 셀프 진단 3단계와 올바른 스프레이 사용법,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요, 불필요한 약값과 병원비를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감기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의학 용어는 인후두염입니다. 인후두가 뭘까요? 인두는 쉽게 말해서 입 뒤쪽부터 식도 입구까지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음식과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죠. 인후두는 위치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어디에 염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첫째, 비인두입니다. 코 B자거든요. 코 뒤쪽 부분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나 코로나,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증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독감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코를 통해서 이렇게 길쭉한 그런 면봉 팁을 넣어서 채취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먼저 바이러스가 증식되기 때문에 거기를 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있지만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느낌, 즉 후비루 느낌이 듭니다. 둘째, 구인두입니다. 입 구자죠. 입을 벌렸을 때 보이는 바로 목구멍 부분인데요. 우리가 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도도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겠죠. 가장 흔한 목감기가 바로 구인두염이 되겠어요. 침을 삼킬 때 따끔거리고 거울로 보면 염증이 빨갛게 보이겠죠. 마지막으로 하인두 및 후두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인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 아래쪽이고요. 성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목 아래쪽에 묵직한 통증이 있거나 목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쉰 목소리가 나거나 목소리가 아예 잘 안 나오기도 해요. 보통 환자분들이 목이 아파요 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항상 제가 다시 여쭤봐요. 혹시 목소리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평소 목감기보다 좀 더 아래쪽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위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후두염은 호흡곤란까지 올 수 있어서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후두를 덮는 후두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후두개염이 생길 경우에는 기도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목감기를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준비물은 3가지인데요. 휴대폰 플래시, 거울, 그리고 숟가락이나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길쭉한 그런 도구가 있으면 됩니다. 우선 밝은 곳으로 가셔서요, 거울 앞에 서시고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입을 크게 벌리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혀 때문에 목구멍 뒤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 숟가락이나 길쭉한 기구를 이용해서 혀 가운데를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숟가락 손잡이로 혀 가운데 부분을 아래로 살짝 눌러주세요. 너무 깊게 넣게 되면요, 구역질이 나겠죠. 그래서 혀 중간 정도를 이렇게 살짝 누르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와 동시에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서 관찰하시면 돼요. 혀를 누른 상태에서 소리를 내면 편도와 구인두 전체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길게 하셔도 되고 좀 거북한 느낌이 드시면 짧게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봐야 할까요? 정상적인 목구멍은 연한 살구색이나 핑크빛이거든요. 매끈하고 부기가 없는 얄쌍한 그런 느낌의 점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정상은 이런 거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인두염이 있으시면요, 빨갛게 충혈이 되고요, 혹은 부기가 생겨서 퉁퉁 부어있는 붓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심하면요, 편도에 하얀 점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일종의 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출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입안 사진을 내시경으로 찍어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진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진짜 많이 부어있네요, 놀라시게 됩니다. 이렇게 자가 진단이 가능하지만요, 모든 목 질환을 집에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후두는 내시경이 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목이 아프면 약국에서 스프레이 사시죠. 베타딘 가글 스프레이, 이거는 뭐 세균 죽이는 스프레이고, 진통 소염 스프레이도 있어요. 목을 덜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80% 이상이 잘못 사용하고 계십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혀에만 뿌리시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그냥 칙 뿌리면요, 대부분 혀에만 묻고 말게 되거든요. 혀가 아프다기보다는 저 목구멍 뒤쪽이 아픈데 실제로 거기보다는 다른 데 약이 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숟가락으로 혀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고요, 아까 자가 진단할 때처럼 소리를 내쉬면서 스프레이를 칙 뿌리시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혀를 향하는 게 아니라 목구멍 뒤쪽을 향해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환자분은요, 스프레이를 뭐 1, 2주 사용을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오셨는데요,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이 앞쪽 혀에만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니까 이래서 효과가 없었구나 하고 귀가를 하셨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요, 스프레이 후에 바로 물을 드시거나 음식을 드시면 아무래도 좀 씻겨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약하거든요.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물을 드시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통 가글도 있어요. 이렇게 가글해서 뱉어내시면 그 부분이 덜 아프게 되는 그런 진통 가글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시고 나서 한 10에서 20분 정도는 음식물 섭취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효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과 관리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편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흰 삼출물이 보일 때입니다. 이건 세균성 편도염일 가능성이 사실 높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항생제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 치료가 없이 방치될 경우에는 편도 주위 농양으로 발전될 수 있거든요. 편도 주위 농양, 편도 옆에 고름집이 차는 건데,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일주일 이상 입원해서 항생제를 혈관으로 계속 맞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목 바깥으로 절개를 해서 고름을 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38.5도 이상의 고열이 날 때는 단순 바이러스성 인두염보다는 세균성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도 못 삼킬 정도로 굉장히 아프다, 그런 심한 삼킴 곤란이 있을 때도 역시나 위험 신호인데요. 식사를 잘 못하시면 탈수가 올 수 있고, 또 탈수가 오면 열은 더 오르게 되고, 그러면서 증상은 점점 더 심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쉰 목소리나 호흡 곤란이 발생되면 이건 후두염이나 후두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숨이 답답하거나, 우리가 감자 같은 걸 먹으면서 말을 하면 이렇게 우물우물 말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자를 먹으면서 말하는 소리, 머플드 보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날 경우에는 반드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후두계염은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숨을 딱 틀어막는 거하고 같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대 남성분이셨는데 이비인후과 한 3군데를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목 통증이 계속 되셔서 오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목소리가 나쁘지는 않으셔서 애매했는데, 후두 내시경을 딱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 하고 소리가 났어요. 후두계염이 너무 심하셨거든요. 기도를 거의 막기 직전이었어요. 숨이 답답하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까 그제서야 누우면 숨이 답답해서 며칠째 앉아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드렸고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건강을 되찾으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료실에서 가장 제가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Q&A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목이 아프면 다 편도염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구인두염이 훨씬 흔해요. 편도염은 편도가 특별히 부어오르고 농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목감기는 인두 전체, 했을 때 보이는 그 뒷벽에 염증이 생기는
인두염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막대기로 편도결석을 빼면 시원한데 자주 해도 되나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억지로 파내면요, 편도 구멍이 더 커져서 결석이 더 잘 끼게 됩니다. 게다가 상처가 나면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서 편도염 혹은 편도 주위 농양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혹시 코로나가 아닐까요? 목이 아픈 건 여러 호흡기 질환의 공통 증상입니다. 열이 있으면 코로나, 열이 없으면 감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도 무증상인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증상만 가지고는 코로나, 감기를 구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젊으시고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대개 문제가 없겠지만, 고령이시거나 혈압, 당뇨, 천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위험군에 속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항생제 꼭 먹어야 되나요? 대부분의 인두염은요, 바이러스성이에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성 감염에는 항생제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세균성이라면 항생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열이 나거나 삼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꼭 내원을 하셔서 진찰 후에 필요하다면 항생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편도를 수술하면 목감기에 안 걸리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걸릴 수 있습니다. 편도를 제거를 해도요, 인두염은 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인두 점막에 어디든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편도염이나 편도염과 관련된 편도 주위 농양, 이런 거의 빈도는 당연히 줄겠죠. 그렇지만 인두 자체의 염증, 목 감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감기 초기에 하면 좋은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증상이 시작되면 하루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을 좀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좋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운 건요, 식도 암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차가운 물은 자극되니까요,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사실 좋아요. 목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면 통증도 줄일 수 있고 기침 같은 것들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가글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물로 가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진통소형 가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서 목 뒤쪽에 많이 한 10초 이상 묻혀주시고 뱉어내시면 증상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루 서너 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잘 쉬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젊은 분들, 20대, 30대 초반 이런 분들은 몸에 대한 자신이 있으시니까 감기 증상이 있더라도 억지로 일정을 소화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업무야 보시겠지만 가급적 좀 짐에서 쉬어주시고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시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습도를 잘 유지해 주시면 더 좋은데요, 특히 주무시는 동안 목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에 아침에 일어나면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가습기를 쓰시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마스크를 써주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습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에 아무래도 습기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막아주시면 간편하면서도 아침에 촉촉한 목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극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술이나 담배 이런 것들 당연히 자극되고요, 커피나 탄산음료도 좋지는 않으니까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겠어요. 맵고 짠 음식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주 간단한데도 사실 실천을 잘 안 하세요. 해보시면 효과가 좋으니까 참고해서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감기 셀프 진단법과 올바른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정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목감기의 정확한 이름은 인두염이고,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수 있고요, 집에서 플래시나 거울, 숟가락 등으로 구인두 부분은 간단하게 진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프레이는 혀가 아니라 목 뒤쪽 구인두를 향해서 뿌려주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열이 나거나 편도 주변으로 허옇게 삼출물이 끼거나 숨이 답답하시거나 심한 삼킴 곤란이 있으시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찰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초기 하루 이틀 집중 관리가 중요하니까 참고해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감기는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하면 다른 질환으로 이완될 수 있거든요. 특히 후두염이나 편도 주위 농양으로 발전하게 되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조기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아산 이비인후과는 대학병원급 전문 진료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로 구인두부터 후두까지 정밀하게 진단하고 맞춤으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목으로 편안한 일상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귀코목은 닥터 찬찬 김호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